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의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젊은 호흡기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도 받고 응급실도 수차례 경험했지만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환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기흉인데요. 기흉이라는 병은 간단하게 말하면 흉막강이라는 공간에 공기가 들어차는 질환으로, 이 환자분들을 보면 기포를 제거하는 세기절제술이라는 수술도 받고 관을 꽂아서 공기를 빼내는 흉관 삽입술이라는 시술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다 보니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흉은 알려진 재발률이 50%가 넘고, 재발할 때마다 엑스레이도 찍고 병원도 들락날락 반복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가슴이 조금만 뻐근하고 나면 또 기흉이 생겼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기흉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흉이라는 질환을 아주 잘 알지는 않더라도 얼핏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질환이긴 합니다. 학창시절에 기흉을 진단받은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뛰질 못하고 쉬는 경우를 봤을 수도 있고, 연예인 중에서도 이런 기흉이라는 질환을 앓으면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남자들은 기흉이 있을 경우에 따라서는 군 면제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키 크고 마른 사람이 걸리는 병 아닌가요? 또는 폐에 구멍 나는 병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흉이 왔던 연예인들을 살펴보면 탤런트 장동건 씨, 운동선수로는 배구선수 박철우 씨, 그리고 여성분으로는 걸그룹 달사벳의 수빈 씨 등이 있는데요. 이분들 전부 모두 키 크고 마른 분들인 건 맞죠. 그래서 기흉이 마른 사람이 잘 생긴다는 이야기는 기흉 환자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고요. 그런데 기흉이 이렇게 마르고 키만큼은 무조건 생길까요? 이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분들도 비율이 좋긴 하지만 더 키가 크고 더 마른 분들도 많거든요. 무조건 키가 크고 마르다면, 그래서 기흉이 생기는 질환이라면 모델 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런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흉이 키가 크고 마른 사람에게서 잘 생기긴 하지만 기흉이 생기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흐름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해야 기흉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기흉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의 폐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랑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갈비뼈 쪽에 있는 막을 벽측 흉막이라고 하고요. 이 폐 쪽에 있는 막을 장측 흉막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떨어져 있는 공간을 흉막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에는 얇은 액체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흉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몸을 가만히 차렷 자세로 있지만은 않아요. 야구나 골프를 치다 보면 차를 크게 휘두르기도 하고 몸을 뒤로 크게 젖히기도 하겠죠, 그죠? 이럴 때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려면 서로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딱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옷소매도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동작이 부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렇지만 떨어져 있어야긴 하지만 동시에 또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기를 부드러운 윤활액이 이 공간을 채워주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죠. 자동차도 보면 엔진의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엔진 오일이라는 것을 채워주고 넣어주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흉막강의 공간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이 바깥에서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안쪽에서 터지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바깥에서 구멍이 나면서 터지는 경우를 보통 외상성 기흉이라고 하는데, 전쟁을 하다가 창에 찔리는 외상을 입었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요즘 이렇게 전쟁터에 끌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히려 주로 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시술을 받다가 바늘이나 니들이나 침에 찔리면서 근육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원인도 뚜렷하고 쉽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서 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뭐 또 기흉 생기라고 또 찌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유 없이 이 폐포 쪽에서 안쪽에서 터지는 경우예요. 이를 원발성 자연 기흉이라고 하는데, 폐로 들여 마셨던 공기가 찢어진 폐포 구멍을 통해서 이 흉막강 공간으로 들어차겠죠. 그러면서 폐라는 풍선을 압박을 하게 되니까 숨쉬기 힘들다 또는 뻐근하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기흉 환자 대부분은 이런 원발성 자연 기흉에 속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우리 폐에서는 이런 폐포들은 잘게 분화되어 있거든요.
매우 작은 풍선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벌집처럼 작은 방들로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호흡을 할 수 있는 단면적도 늘어나고 구조적으로도 안전한데 키가 크면서 마른 체형의 친구분들 중에서는 일부의 분들은 길이 성장을 너무 급속히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공기 주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큰 공기 주머니가 만들어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공기 주머니를 기포 또는 기낭이라고 부르는데 큰 풍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원래 우리 폐포는 입안을 만져보면 침이 있는 것처럼 폐포 안쪽의 표면에도 촉촉하게 유지되는 수분이 있어야 돼요. 이 수분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폐포에서 이런 수분은 폐포의 표면 장력을 형성하면서 폐포 형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2차 성징이 오고 키가 갑자기 확 크는데 체질적으로는 마르고 건조한 친구들은 여기 표면 장력이 부족하겠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확 길이 성장을 하는 동안에 폐포가 안전하게 분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살이 갑자기 확 찌면 우리가 배에 튼살이 생기기도 하는데 폐포가 합쳐져 버리면서 이 폐포에서 큰 풍선이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선을 보면 작은 풍선은 쉽게 터지지 않지만 빵빵하게 크게 불어놓은 풍선을 보면 바늘로 톡 건드리기만 해도 잘못하면 터질 수 있잖아요. 기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기포는 자연적으로는 소멸되지가 않아요. 불안 요소라고 생각해서 이 기포를 다 잘라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폐포라는 건 잎사귀 자르듯이 기포만 살짝 잘라내기가 힘들고 나무로 치면 좀 더 앞쪽인 줄기부터 잘라야 되는 개념인데다가 이렇게 자르고 나면 잎은 재생이 되지만 우리 몸의 폐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포가 보인다고 해서 전부 다 잘라내고 나면 호흡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운동을 한다거나 또 나이가 들고 나면 숨이 많이 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기흉 환자가 간혹 적용하는 수술이 이제 쇠기절제술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기포를 제거하는 수술이긴 한데 한 번 하고 나서 그 부위를 다시 손대는 경우는 없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쇠기절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쇠기절수술 했는데 재발을 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흉관 삽입술을 했어요. 또는 어쩔 수 없이 산소 치료를 했다가 퇴원했다는 환자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포를 있는 부위를 다 절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수술한 부위는 터질 확률을 낮춰주긴 했지만 전체 폐포로 보자면 여전히 터질 기포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쇠기절제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도 기흉은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흉이 반복적으로 재발해서 지금처럼 유튜브도 찾아보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처럼 제가 설명드린 걸 기본적으로 흉관에 가죽 꽂아서 공기를 빼내는 흉관 삽입술, 그리고 쇠기절제술을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모두 해보신 분들일 겁니다. 이런 흉관 삽입술 또는 흉막을 유착하는 흉막 유착술 등은 기흉이 터지고 나서의 대처에는 사실 필요하겠죠.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들, 이 치료들은 재발률을 근본적으로 낮춰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재발을 낮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찾아보고 계신 걸 텐데요. 이때 환자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기포는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술도 하고 흉관도 꽂아봤으면 이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이분들은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기존의 기포를 그대로 안고 가면서도 기흉이 재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 틀을 바꿔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기포를 가지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서 생긴 폐기종 환자도 그렇고요. 기흉을 몇 차례 경험하긴 했지만, 그리고 기포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재발을 하지 않으니까 멀쩡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분들을 CT 찍어보면 기포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발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의식하지 않고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포를 자꾸만 터뜨리게 했던 요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결정적인 두 가지는 압력과 마찰입니다. 기흉이 재발하는 환자분들, 주로 젊은 남자분들인데 이분들에게서 의외로 주목하지 않지만 많이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 뭐냐면 마른 기침 그리고 재채기입니다. 폐의 구조상 목에 가래가 끼거나 이물감이 있다거나 또는 코가 간질간질하는 비염이 있게 되면 이를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런 기침과 재채기는 물리학적으로 보자면
폐를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으로 짜면서 바람의 힘으로 이 부위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는 동작이거든요. 우리가 뭐 캠핑할 때 바람을 불어내는 풍무 같은 원리인데, 자, 그러면 이때 압력은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이 나가는 공기 압력은 폐포에도 고스란히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기침을 오래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은 늑간근의 수축 때문에 갈비뼈에 실금이 가기도 하고, 단순 흉통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은 기침을 하게 되면 그 압력이 복압을 높이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겨서 귀저귀를 차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원리 때문에 기흉 환자가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마른 기침과 비염인 거죠. 폐포가 만약에 잘게 정상적으로 쪼개져 있는 분들은 이런 기침으로 폐포가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기포, 즉 풍선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침이나 비슷한 원리로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기포에 끊임없이 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기포가 손상되면서 터지게 되면 그게 바로 기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나 마른 기침은 열이나 가래를 동반하지 않는 가운데 목의 이물감 또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치료에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도의 점액을 확보하는 치료를 통해서 기침의 빈도를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점액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기침을 낮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호흡기 전체, 이 폐의 마찰을 줄여주는 과정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기흉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폐와 갈비뼈 사이에 흉먹강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도 자동차 엔진 오일처럼 정상적인 수분막, 액체막이 존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기흉이 재발이 잦은 분들을 보면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 폐 전체가 말라있는 분들이에요. 이 폐 전체가요. 폐 안쪽으로 점액이 부족하게 되면 여기 부위에서는 마른 기침이 생기는 것이고요. 폐 바깥쪽 흉막강에 수분이 부족하다 보면 장충막에서 폐를 보호해야 될 정상적인 보호막층, 즉 자동차를 치면 엔진 오일에 누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크게 몸을 움직인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자극을 받으면 이 바깥쪽 보호막이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찰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옷이 헤어지듯이 이 부위가 터져버리기 쉬워집니다. 이 또한 기흉의 확률을 현저히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연히 터지는 게 아니고요. 마찰에 막혀져 있는 가운데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서 자극을 받으니까 폐포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몸이 마른 체질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운동도 잘하고 큰 문제 없이 건강하고 뭐 소화도 잘 되고 이런 분들은 수분 대사가 잘 돼요. 그런 분들은 먹는 물이 소화기를 거쳐서 폐로 잘 스며듭니다.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피부나 점막은 얇더라도 물을 먹으면 실시간으로 물이 금방 호흡기를 적셔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쉽게 탈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흉 체질이 주로 그런데 몸이 마르면서 평소 소화기도 좀 약하고 땀도 적은 체질이고 피부도 얇고 건조한 분들은, 이분들은 내가 물을 흡수하고 돌려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먹어도 화장실만 자주 가지 폐와 점막까지 수분이 빨리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건조한 환경 영향을 매우 쉽게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흉 환자가 주로 젊은 남자분들이거든요. 나이로 치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인데, 이분들은 환경에서도 호흡기 점막의 탈수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대표적인 요인을 꼽아보면, 10대 후반의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학원, 학교, 독서실인데요. 이런 공간은 가을, 겨울이 되면 히터를 그냥 아주 계속 틉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얼마나 건조한지는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공간에 있게 되면 이게 쫙 말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특히나 수능이 다가오는 초겨울 무렵에, 수능이 보통 11월 중순이나 이렇게 치니까요, 기흉이 많이 생기니까 수능과 연관지어서 이게 수능병이다 이런 언급도 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꼭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능이 치러지는 시기가 초겨울 동절기임을 고려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원래도 마르고 예민하기 쉬운 이 건성기관지, 제가 예전에 건성기관지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체질을 가진 학생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소화흡수 능력도 더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체중이 빠진다거나 컨디션 관리도 더 어려워지긴 할 겁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기흉 환자 중에서는 기숙사 생활 또는 자취를 경험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환경은 꼭 부모님이 밥을 챙겨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생활 리듬 자체가 비염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호흡기에서는 적절한 방의 온도뿐만 아니라 사실 적절한 습도도 매우 중요한데, 기숙사나 이런 자취하는 환경에서는 난방의 방식이 건조하기 쉬워요. 가습기도 없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차고 건조한 체질적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온욕을 하는 것들인데, 보통 1, 2인 가구 중심의 이런 환경에서는 욕조가 없는 환경일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알아본 거는 뭐냐면 이 기흉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 단순히 기포가 있다 없다만에 요거에만 초점을 맞춰도 관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이 재발하는 분들은 어떤 점이 유의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기흉 환자가 물론 살이 잘 찐다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기흉 문제는 좀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 살이 잘 찌는 기흉 환자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 체질이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낙담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방치하지도 마시고, 제가 지금 드린 언급부터 마찰과 압력을 가하는 부분과 마찰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재발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마른 사람, 어쩌면 나보다 더 기포도 많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배경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반복적인 재발로 고민해왔던 기흉 환자나 또는 보호자분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